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안 타고 다니시는 분들 없으시죠? 네, 차를 타고 가면서 노래를 흥얼흥얼거리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중간중간 차가 설 때마다 정말 초고수답게 한 번은 립스틱 바르고 또 한 번은 눈썹 바르고 순식간에 차 안에서 화장을 싹 다 해버리는 그런 운전 중 화장 고수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차 안에서 뭘 먹기도 하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그러다가 이제 옆차를 보니까 이 함께 탄 연인의 손을 만지고 얼굴을 만지고 심지어는 안기도 하고 그런 운전자도 있네요.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런 평범해 보이는 모든 모습들을 내 차가 다 보고 있고, 심지어는 내 차와 연결된 어디에선가는 수십 명이 모여서 낄낄낄낄대면서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 갖고 안 됩니다. 끔찍한 현실입니다. 자동차 기업들이 차량 소유주의 개인정보는 물론 유전정보, 심지어는 은밀한 사적인 생활 같은 그런 취향 정보까지도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모질라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모질라 하니까 무슨 모질이, 모자란 사람 같은 우리말이 떠오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말의 그 모질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종의 컴퓨터 코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 그 비영리 단체 그 모질라가 전 세계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업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차량 운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의 84%는 수집한 차량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업체나 또는 정보 중개업자 등에게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들의 이런 행위는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를 산 후에 또는 살 때 서류에 사인을 했던, 아니면은 산 후에 페이먼트를 하려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등록을 했던, 여하튼 내 차와 관련된 무언가를 등록할 때 잘 모르고 그냥 어떤 과정에서 동의를 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요, 자동차 업체들이 수집하는 정보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100번 양보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평소의 운전 속도나 운전 습관, 또는 자주 가는 차량 목적지 등의 운행 정보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만으로도 사실 저는 좀 찝찝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차 안에서 듣는 음악이 뭔지, 심지어는 나의 의료 기록과 병력, 더 나아가 나의 유전 정보, 그리고 나의 내밀한 생활,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그런 생활까지, 이건 정말 끝판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디언지는요, 자동차가 운전자들에게 프라이버시 나이트메어, 즉 사생활 악몽을 안겨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자동차 회사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25개를 조사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이 법 테두리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토요타, 벤츠, BMW, 수바루 등등등. 그런데 이 중 특별히 6곳은요, 도를 넘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운전자의 의료 및 유전자 정보 등을 포함해서 내밀하고 은밀한 어떤 사적 정보까지도 수집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에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닛산과 기아도 포함됐습니다. 닛산은요, 수집하는 정보에 바로 이런 것도 포함된다라고 명시했으며, 기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아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명목 하에 이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특히 기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요, 이 내밀한 생활 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향이 어떤지도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가장 먼저 불거진 자동차는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 4월 테슬라를 막 그만둔 전직 테슬라 직원 9명의 증언이 언론에 보도돼서 충격을 준 바 있었죠. 그때 그 증언에 따르면 테슬라 직원들이 차량 내부에 있는 카메라에 촬영되고 있는 그 영상들을 임의로 열람하고, 심지어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이걸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녹화한 후에. 테슬라에서 일했던 직원 9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로이터 통신이 폭로한 사실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테슬라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로 고객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차량 영상들을 다수 공유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직원들이 둘러본
그 영상에는 사생활 침해가 분명한 그런 영상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어떤 것을 제가 사생활 침해가 분명한이라고 표현했는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일 겁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유한 그 영상 중에는요, 한 남성이 알몸으로 차량에 접근하는 그런 영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 남성은 그냥 알몸으로 자기 차에 와서 차를 타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금 유튜브용이기 때문에 누구나 좀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순화해서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지,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상상 그 이상의 영상들이 있었다고요. 심지어는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 녹화가 이루어지고 차량 소유주의 위치도 알 수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테슬라 직원들이 고객 차량 영상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라는 명목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그 오토파일럿이라고 부르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서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이 촬영이 돼서 본사로 송출하는 그 방대한 양의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고객들은 잘 모릅니다. 실제로 차량 내부의 카메라도요, 아는 사람 아니면 잘 모를 정도로 마치 무슨 몰래 카메라 같이 그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When sitting inside of a Tesla, there are a couple of things you're probably going to immediately notice. The large, giant 15-inch touchscreen, the steering wheel, the lack of any kind of physical knobs or control buttons, all the glass, the large panoramic sunroof, and the windshield. Lots of things to check out. But what you probably won't notice is this right here. The small, almost hidden interior camera. Yes, that is a camera looking at the cabin inside of the Tesla, and yes, it does work. And a lot of people have been wondering what this camera is, what it's there for, what it's capable of, and is Tesla always watching you right now when you're inside of your car? 그런데 이게 위법은 아니었습니다. 테슬라의 고객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는 고객이 데이터 공유에 동의하면 차량이 수집한 데이터를 테슬라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깨알 같은 글씨로 여러 장이나 되는 그 서류들을 차 사기 전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그걸 완전히 싹 다 읽고 그러고 나서 사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차 살 때 이제 웬만하면 쓱쓱쓱쓱 보고 사인하죠. 빨리 사인하고 차 빨리 받아서 운전하고 싶은 마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테슬라는 차량 내부에 카메라가 있어서 그렇다 치고요. 닛산이나 기아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내밀하고 민감한 사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을까요? 네, 있었을까요가 아니라 있을까요? 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겠습니다. 자, 바로 스마트폰과 차량과의 연결 때문입니다. 요즘 차들은 대부분 차량의 각종 기능과 나의 스마트폰을 연동시켜서 차량 기능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몇 년 전까지는 이 시스템의 이름을 유보라고 했는데요.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그 이름을 바꿔서 지금은 기아 커넥티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아 자동차에서 공개한 개인정보 정책을 보면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예 대놓고 개인정보 수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대놓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괄호로 쳐놓고요.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 차량이라고 한 뒤에 차량 단말 장치를 통해 수집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수집 방법을 표시한 거죠. 차량 단말 장치를 통해서 수집한다라고 그 방법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차량 단말 장치를 통해 수집. 이 얘기는 커넥티드 가입, 즉 당신의 스마트폰과 기아의 차량을 연결하는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차량을 통해서 당신의 스마트폰이 연결됩니다 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내 스마트폰의 모든 내용을 볼 수도 있다는 걸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또 괄호로 한 내용, 기아 디지털 키 이용 차량. 이거는 이제 블루투스를 통한 차량 상태 정보 수집이라고 되어 있죠. 이 차량 상태라는 게 엔진 오일을 갈아줄 때가 됐다라거나 타이어 공기압이 갑자기 좀 변화가 생겼다거나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내비게이션으로 자주 찍어서 가는 그런 장소가 어딘지, 심지어는 전화기로 이 텍스트가 왔는데 누가 뭐라고 쓴 내용인지 등까지도 알려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사진까지도 말입니다. 그런 걸 알면 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또는 교회를 가는지, 성당을 가는지, 또 누구를 만나고 돌아다니는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견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등등등등까지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어떤 뭐 내밀한 내용을 만일 주고받았다면 그 역시 기록에 남으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차량을 거쳐 본사까지도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나의 차량과 나의 스마트폰이 연결되는 순간 나의 사생활은 사실상 벌거벗은 셈입니다. 기술적인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운전자가 차에 타는 순간부터 여러 개의 센서가 작동합니다. 주행 중에는 라디오,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또 기타 차량 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서 차량 위치라든지 속도, 운전자의 주행 습관, 또 듣고 있는 노래, 엔진 오일의 잔량 같은 데이터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들 데이터는 차량의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차 제조업체 서버로 전송되고요. 자동차 업체들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지능, 능력, 관심사, 취향 등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취향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취미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취향. 네. 자동차 브랜드 25개 회사 가운데 84%는 이렇게 습득한 개인정보를 내부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기아 미국 법인 측은 자료를 내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아는 발표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2018년 제정된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자동차 제조사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당사가 수집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기아는 소비자로부터 이것을 수집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이길 바라고 또 사실 여부는 정부기관이 필요에 따라서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은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곧 할 방법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기아 측의 발표 내용 중에 이 부분 수집할 수 있지만 당사가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 결국 할 수 있다라는 점은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잘 보면 이런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당사가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기아가 직접 주체적으로 수집은 안 하지만 제3자에게 수집을 대리시킬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느 정도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막기라는 어렵습니다. 그럼 차량도 스마트폰과 연계시키지 말고 그냥 옛날식 그렇게 옛날처럼 운전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정말 요즘 쉬운 일은 아니죠. 예를 들어 차량 운전 시에 필요하다면 블루투스도 연결을 해야 하고 합니다.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블루투스 연결을 하지 않는 것도 궁여지책이나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도 요즘 시대에는 쉬운 일이 아니죠. 운전 중에 전화가 오는데 손으로 받으면 경찰한테 걸리니까 결국은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받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또는 안 하느냐인데요. 이건 차량 제조업체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뺄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드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사려는데 내 이름, 내 주소, 내 전화번호 같은 거를 주고 싶지 않다고 안 줄 수 없듯이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아도 차를 사거나 차를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처음에 모르고 동의를 했더라도 그 동의를 뒤늦게라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만일 처음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노출됐을 수도 있을 어떤 내 개인정보에 대해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삭제와 취소 요청 권한 이런 것들은 유럽 쪽의 소비자들에게는 좀 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반면에 이 미국 쪽의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무거나 막 동의하지 마시고요. 동의 안 할 권한도 있음을 반드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나보다 내 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동의 안 할 권한, 그리고 동의를 취소할 권한, 그리고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할 권한, 우리에게는 이런 권한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또 중요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오늘은 주말 특집으로요, 내 차가 나의 은밀한 생활을 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마칩니다.